맨 땅의 신화와 숲바닥이 건네는 고대의 설계도. 숲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태안의 1400평 대지 위 생명의 서사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게으른 농부의 전원생활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구절 속에서 자연을 예찬하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읊조리던 제가 이제는 펜 대신 삽을 들고 이곳 가로림만 황토 위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지금 바스라지는 나무 조각들이 들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쓰레기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1400평 대지를 깨우고 회복시킬 황금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깊은 원시림 속에 들어가 가만히 숨을 죽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수천 톤의 거목과 새, 수조차 없는 수조마리의 미생물이 완벽한 질서 속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숲에는 비료를 뿌리거나 가뭄에 물을 주러 뛰어다니는 농부도 없으며 무엇보다 땅을 잔인하게 갈아엎는 트랙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숲은 해마다 더 울창해지고 더 풍성하며 어떤 가혹한 가뭄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퇴직 후 태안에 정착하기 전 농사의 기본이 되는 흙을 만지며 이 질문을 다시금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숲을 먹여 살리는가? 그런데 숲 바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응시하게 된 순간 저는 대자연이 내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효과적이라서 오히려 오해받고 현대 농업 시스템이 마치 금지된 비밀처럼 쉬쉬해온 한 가지 혁명적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정원을, 여러분의 농장을 단숨에 숲바닥의 풍요로 바꿀 수 있는 딥멀칭과 우드칩의 마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발밑에 땅을 대하는 철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한자로도 땅지자를 사용하는 지구라는 원초적인 토양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현대 농업의 비극 맨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이 방법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현대 농업과 정원 관리가 우리 무의식에 심어놓은 거대한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농부의 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작물이 자로 잰 듯 일렬횡대로 서 있고 그 사이로 매끄럽고 깨끗한 갈색 흙이 드러나 있는 모습인가요? 마치 토양이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건강하고 부지런한 농부의 결과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퍼머컬처와 휴겔컬처를 공부하고 있는 제 시선으로 볼 때 맨 땅은 건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비명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이라 믿었던 그 행위가 사실은 땅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정중한 학대였다는 사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현대 농업이 우리에게 강요한 맨 땅이 화장을 지운 창백한 얼굴이라면 우드칩으로 덮인 땅은 수천 겹의 비단옷을 입은 풍요로운 대지입니다. 그 비단옷 아래서 일어나는 균사체의 거대한 네트워크, 그 경이로운 생명의 인터넷망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연계에서 맨 땅은 노출되고 취약하며 미완성된 상처를 뜻합니다. 지표면이 드러나는 순간 자연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뜨거운 태양은 지표면의 미생물을 구워버리고 강한 바람은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소중한 겉흙을 단 하루 만에 날려버립니다. 잡초가 왜 그렇게 빨리 나타날까요? 그들은 무단 침입자가 아닙니다. 상처난 지구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이 보낸 응급 처치반입니다. 잡초는 땅을 덮어 수분을 지키고 온도를 낮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며 뽑아내는 잡초는 사실 맨 땅을 견디지 못하는 지구의 자가 치유 시스템이 가동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치유하려는 자연과 수천 년간 싸워오며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셈입니다. 쟁기로 땅을 갈아엎을 때마다 우리는 그 땅을 살리려 애쓰는 미생물의 집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숲 바닥의 미생물학적 고찰 신이 설계한 층위의 마법과 균사체 네트워크. 진정으로 건강한 토양의 모델을 보고 싶다면 쟁기로 간 밭이 아니라
원시림의 바닥을 보셔야 합니다. 숲에서는 잎이 떨어지고 잔가지가 부서져 지표면에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그 누구도 땅을 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층층이 쌓인 유기물은 지표면 위에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2층 아래에서는 곰팡이, 박테리아, 지렁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만 종의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균사체입니다. 이들은 나무가 떨군 거친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분해하여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부식질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사들입니다. 이 균사체 네트워크는 숲의 언더그라운드 인터넷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통신망을 우드칩이라는 지붕이 덮어 보호하는 것이죠. 이 망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고 식물의 뿌리와 결합하여 식물이 스스로 찾지 못하는 수분과 미네랄을 대지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지런히 실어 나릅니다. 게으른 농부인 제가 추구하려는 농법은 바로 이 패턴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우드칩을 10에서 20cm 두껍게 깔아 땅을 덮어주는 것. 그것은 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고된 노동 대신 지표면 아래의 생명체가 자연의 시간표대로 토양을 재건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문학적 인내의 농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농업의 원형이며 앞으로 가로림 1959가 지향하는 생태적 평화입니다. 3. 제도적 저항과 사회적 시선. 왜 진실은 변두리로 밀려났는가? 그런데 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숲의 지혜를 그대로 우리 주변에 적용하려 하면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법규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잘못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꺼운 우드칩층은 일반적인 눈에 무질서하고 방치된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교육받은 박제된 미학, 예를 들어 화학약품으로 염색된 보기 좋은 재료로서의 바크나 짧게 깎은 예쁜 잔디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신의 마당에 우드칩을 쌓아 토양을 복원하려던 집주인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거나 법정에 서게 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처럼 산불이 잦은 지역에서는 화재 규정이라는 명목하에 불에 타기 쉬운 유기물인 멀칭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신 집 근처에 콘크리트나 자갈 같은 불연성 재료를 오히려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진정으로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토양과 스스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자립 능력입니다. 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재료가 규제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생태적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에덴으로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우드칩은 자연적인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드칩을 사용해온 깨어있는 농부들은 왜 그렇게 우드칩의 사용을 격렬하게 옹호하며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방식의 경이로운 생산성과 생명력을 직접 경험한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예전의 잘못된 농사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두 명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게으른 정원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졌고, 다른 한 명은 다큐멘터리 영화 에덴의 뒷동산을 통해 전 세계에 우드칩 농법 열풍을 일으키고 신의 설계도를 훔쳤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차, 그들의 미친 듯한 확신이 담긴 드라마틱한 인생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생태적 혁명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텃밭도 에덴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태적 혁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럼 우드칩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에서 게으른 농부의 전원생활이었습니다.